오늘은 이제 얼굴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비교적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 턱관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턱관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씹을 때 좀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고요. 입을 벌리거나 할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턱이 안 벌어져서 그래서 이제 곤란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어디 가야 되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치과에 가서 고치는 건가? 근데 한의원에서도 이 턱관절의 문제들을 상당히 좀 잘 치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턱관절에 어떤 장애들이 있고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걸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턱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턱뼈 빠진다고 하죠. 그렇죠? 이 턱뼈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속회처럼 이 상악골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뼈끼리 서로 닿는 사이에는 디스크 조직이 있어서 충격을 좀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해요.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 때 상당히 큰 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뼈끼리 부딪히는 걸 좀 막아주는 구조를 하고 있고요. 이 디스크 뒤쪽에는 인대 조직이 있어서 인대가 이 디스크를 딱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앞쪽에는 익상근이 이 디스크 앞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익상근이 이 디스크를 같이 잡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입을 벌릴 때 턱이 요 와에서 이렇게 살짝 앞쪽으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 앞에다가 손을 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해보면은 뼈가 앞쪽으로 들락날락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이 디스크와 함께 이렇게 턱뼈가 빠지게 됩니다. 그랬다가 또 다시 들어가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불편함을 느끼지를 않는데요. 어떤 경우 이 디스크를 너무 많이 잡아 당기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익상근이 긴장이 돼서 디스크를 앞쪽으로 미리 당겨 놓고 있으면은 이 입을 벌릴 때 살짝 벌렸다가 딸깍 하면서 나갔다가 또 들어갈 때 딸깍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해지면 이 디스크가 퉁퉁 붓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이 앞에서 이렇게 말려서 꼬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입을 벌리려고 하는데 이 디스크 조직에 턱뼈가 걸리면서 이걸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입이 정상적으로 벌어지는지 안 벌어지는지는 이 손가락이 몇 개까지 입속으로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옆에서 손가락 삼행지가 들어가면은 정상적으로 잘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3개가 다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개구장애가 있는 거고요. 뭐 2개까지 들어가는지 하나까지 들어가는지 이런 걸 가지고 입이 얼마나 잘 벌어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 긴장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내익상근, 외익상근, 일상근이 디스크를 너무 많이 잡아 당겨서 잡아 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고요. 여기 이 관절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씹을 때나 입을 벌릴 때 좀 통증을 느끼게 되겠죠. 또 디스크가 많이 마모가 돼서 그래서 관절끼리 계속 부딪히면서 모든 관절은 마찬가지로 이 턱관절도 퇴행화가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이 퇴행성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는 만성적으로 턱에 좀 문제가 생기고 통증을 느끼고 잘 벌어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턱관절 문제 진행되는 단계가 있어요. 물론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되는 분들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확 진행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보통은 좀 씹을 때, 입을 벌릴 때 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또 어떨 때는 멀쩡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씹다 보면 또 그렇고, 그런 증상을 이제 호소를 하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은 입을 벌릴 때 뭐가 좀 걸리는 느낌들이 나요. 근데 턱을 이렇게 좌우로 좀 움직이고 나서 다시 벌려보면 또 괜찮고, 이러다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면은 입을 아무리 턱을 좀 움직인 다음에 벌리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이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면 이제 만성화가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관절염으로 진행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턱관절이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상당히 좀 치료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그 전 단계에서 미리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턱관절 장애는 왜 생기느냐, 뭐 여러 가지 악화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편자작이에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만 가지고 평생을 글씨를 쓰고 왼손잡이는 왼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몸의 어떤 균형이 언밸런스해지는 것처럼, 씹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양쪽을 같이 씹는 분들보다는 한쪽만 씹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잡고 씹다 보니까 턱이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틀어지겠죠. 그래서 타입은 크게 2가지예요. 씹는 쪽으로 턱이 이렇게 근육 긴장이 돼서 씹는 쪽으로 턱이 몰려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 경우는 이제 전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거의 대부분 80%는 씹는 쪽 턱이 벌어져요. 그리고 지렛대 원리에 의해서 안 씹는 쪽 턱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타입이 제일 많고, 주로 문제는 좁아진 쪽 턱 근처에 문제가 생기는 확률이 훨씬 더 크죠.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밤에 잘 때 이를 너무 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빨 자체가 부정교합이라서 이게 턱이 앞쪽으로 오거나 아니면 턱이 너무 뒤로 밀려나 있거나 해서 이 턱관절의 위치가 좋지 않아서 그러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턱을 너무 괴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대 맞은 다음에 뭐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턱관절 장애가 중요한 게요. 단지 턱관절에만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이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2차적인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턱관절 주변으로 요 이관이 아주 가깝게 있어요. 그리고 얼굴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지나가고요. 3차 신경도 요 근처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귀가 잘 안 들리거나 귀가 울리거나 이런 증상들도 좀 잘 나타나는 편이고요. 그리고 한쪽으로 머리 아픈 증상도 좀 잘 나타나고 어른이 되는데도 중이염이 자꾸 만성적으로 생기고 재발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코뼈가 좀 휘거나 아니면 얼굴 자체가 좀 이렇게 안면 비대칭이 오거나 혹은 이제 턱뼈가 우리 머리가 정확하게 딱 균형을 잘 잡고 있으면 좋은데 턱이 한쪽으로 휘면은 고개도 한쪽으로 균형이 안 맞으니까 끼울게 되겠죠. 그래서 사진관 가서 사진 찍으려 그러면은 고개 좀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난 똑바로 한 것 같아. 좀 더 오른쪽으로 하세요. 왼쪽으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대부분 이 편자작 습관 때문에 턱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는 턱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경추도 휘게 되고 척추도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받게 돼서 체형에 전체적인 불균형을 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치료는 비교적 간단해요. 일단은 근육 긴장이 많기 때문에 턱이 잘 안 벌어지는데 침으로 내익상근이나 외익상근이나 측두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자극을 해서 풀어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잘 벌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집에서는 손가락을 깊게 집어넣어서 이 뺨 안쪽을 아주 강하게 이 앞뒤에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서 익상근을 직접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추 1, 2번하고 턱관절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1, 2번 상부 경추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턱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경추를 교정을 해주면은 또 만성적으로 좀 턱에 문제가 있던 것들이 개선이 되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얼굴에 불균형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안면 비대칭이 오게 되는데 이쪽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쪽을 침으로 좀 풀어주고 이쪽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쪽을 매선을 심어서 실을 심어서 이쪽을 좀 당겨 올려주면은 얼굴의 전반적인 균형도 좀 바로 잡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부정교합 때문에 턱관절이 계속 재발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플린트 턱에 끼는 마우스 피스 같은 그런 거를 끼우고 밤에 좀 잠을 자도록 하거나 아니면 쉴 때 계속 마우스 피스를 끼고 있도록 하면은 턱관절이 좀 이완이 되고 이 교합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턱관절 장애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내가 자꾸 턱이 아프고 턱에서 소리가 나고 혹은 입이 갑자기 안 벌어지고 그래요. 자, 그때는 어디를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요?